오늘은 습관 중에서 아이들의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볼 텐데,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강의할 때마다 하는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은요, 나는 공부를 잘하려면 예습을 하고 수업을 잘 듣고 그 다음에 복습을 하는 것이 공부를 잘하는 비결이라고 생각한다. 손 들어봐라. 그럼 다 손을 듭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나는 꾸준히 예습을 하고 수업에 집중하고 복습을 하고 있다. 손 들어봐라. 그러면은 아무도 안 듭니다. 두 번째 질문은 공부를 잘하려면 플래닝, 그러니까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고 평가하는 것, 이것을 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한다. 손 들어봐라. 그러면 또 다 듭니다. 다시 질문하죠. 나는 꾸준히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고 평가하는 플래닝을 하고 있다. 손 들어봐라. 그러면 또 아무도 안 듭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왜 아는데 안 되는 걸까요? 혹은 왜 아는데 안 하는 걸까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이들한테. 왜 아는데 안 하는 거니? 왜 안 되는 거니? 라고 질문했더니 아이들이 한결같이, 제가 100군데 가서 물어보면 100군데 동일한 답이 나옵니다. 뭐라고 답한다고요? 귀찮아요. 네. 너무 잘하시네요. 귀찮아요. 그것을 아이들은 귀차니즘이라고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귀차니즘 때문에 그렇대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고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습니다. 뭘까요? 맞아요. 두 번째는 뭔지 몰라서. 자, 몰라서는 오늘 다루지 않고요. 첫 번째 귀차니즘에 대한 이야기. 귀차니즘은 결국에 습관의 문제죠. 습관이 들지 않았다라는 건데, 이 습관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귀차니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뭔가를 해야 된다, 좀 힘든 어떤 걸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동시에 드는 생각이 있죠. 뭐가 들죠? 일단 조금 쉬었다가, 먼저 조금 놀았다가 다음에, 그래서 미루는 습관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제가 오늘 간단하게 이 이야기로 이제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귀차니즘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현재의 만족을 추구하는 원숭이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만족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원숭이. 그래서 이 귀차니즘을 해결하는 걸 뭐라고 이름을 붙여봤냐면 원숭이 길들이기. 어떻게 하면 이 현재 만족을 먼저 추구하려고 하는 이 원숭이를 길들일 수 있을까? 세 가지 방법을 한번 좀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방법은 상상하라. 두 번째는 보상하라. 세 번째는 계획하라. 첫 번째, 상상하면 원숭이를 길들일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상상을 하면 길들일 수 있을까요? 그거 심리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시험을 봐. 그러면 시험을 볼 때 가장 멋지게 그것을 이루었을 때의 모습을 상상하는 거죠. 그건 심리적으로는 맞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습관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냥 심리적으로 그것이 내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주고 편안함을 가져다주고 더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상상은 어떤 상상이냐면 완전히 반대의 상상입니다. 어떤 상상일까요? 사실은 최악의 상황을 상상해 보는 겁니다. 이것을 만약에 안 했을 때, 내가 지금 마땅히 해야 되는, 지금 이것을 안 하고 현재의 만족을 추구해버렸을 때 어떤 결과가 올까를 미리 예측해보고 상상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상상해서 그것이 상상이 된다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절박함이 생겨요. 절박함 혹은 간절함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고, 절박함, 간절함이 생기면은 실천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대요. 그래서 우리가 동기부여라는 말을 하죠. 이 동기부여, 이 동기라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 종류의 동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접근 동기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회피 동기라고 하는 겁니다. 접근 동기라는 것은 내가 이것을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 이게 접근 동기예요. 그래서 이 접근 동기로 광고하는 보험회사들이 흔히 하는 방법이 있는데, 보험은 두 가지 종류의 보험이 있다고 하죠. 종신보험, 그 다음에 실손보험. 이렇게 이거 해놓으면 나중에 행복해질 수 있어. 이게 접근 동기예요. 회피 동기는 뭐 할까요? 만약에 이거 안 해놓으면 나중에 이런 손해를 볼 수 있어. 이게 회피 동기예요. 그래서 보험회사들이 어떻게 광고하느냐? 종신보험은 접근 동기로 광고한대요. 그래서 늘 종신보험에 대해서 광고 모델이 누가 나올까요? 나이 드신 어르신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어디 가냐면 해외여행 갑니다. 나중에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험 들어. 이렇게 하는 거죠. 회피 동기는 실손보험을 광고할 때 실손보험에 어떤 광고 모델이 나오죠? 광고 모델이 누가 나오냐면 보통 초등학교 3, 4학년 정도 되는 어린아이가 자전거 타다가 무릎이 깨집니다. 너 지금 이거 보험 안 들어놓으면 이거 어떻게 할래? 지금 애들 흔하게 매일매일 깨지고 여기 깨지고 저기 깨지는데 미리 대비해 놔야 되지 않겠어? 이게 회피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됐을 때 그것을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가까운 미래를 그래서 먼 미래는 그러니까 먼 미래는 접근 동기로, 가까운 동기는 회피 동기로 동기부여하는 것이 아이들의 동기를 부여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숙제를 해야 돼요. 아이들한테 지금 당장 미루지 않고 숙제를 하게 하고 싶어. 그러면 접근 동기로 하는 것이 효과가 좋을까요? 회피 동기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리고 접근 동기가 뭐냐면 너 지금 이 숙제하면 나중에 좋은 대학 가고 훌륭한 사람 돼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 이게 이제 접근 동기예요. 회피 동기는 너 이거 안 하면 엄마한테 혼난다. 아니면 너 이거 안 하면은 용돈 게임 못하게 한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뭔가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 이게 회피 동기입니다. 뭐가 더 효과가 좋아요? 가까운 미래는요, 회피 동기가 훨씬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이 상상하는 것이 뭐냐면 회피 동기를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이렇게 하면은 이런 결과가 나에게 나오는구나. 이걸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면 원숭이를 길들일 수 있다고 합니다. 가능하면 언제 훈련하는 게 좋을까요? 어렸을 때. 그리고 가능하면 어머님들이 아이들을 컨트롤할 수 있을 때 훈련을 시키는 것이 좋겠죠. 사춘기 넘어가게 되면 그것이 조금 어려워지거든요. 자, 두 번째는 보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상. 자, 원숭이가 좋아하는 게 뭐죠? 바나나 좋아하죠. 일단 먹고 하자예요. 일단 먹고 하자. 이 머릿속에서 뭔가 하려고 하면 일단 먹고 하자. 일단은 그러니까 숙제해야 된다라고 엄마가 아이에게 숙제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순간 아이들 머릿속에는 뭐가 탁 들어와요? 일단 게임 먼저 하고, 일단 친구들과 나가서 한번 놀고, 먼저 놀자. 이게 딱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된 아이들이 먼저 놀고 오면은 나중에 부족한 시간을 가지고 뭐 숙제나 아니면 마땅히 해야 될 걸 하려고 하면 그것들을 집중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고 완수하는 정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놀 때 거리낌 없이 죄책감 없이 놀아야 되는데 늘 마음이 뭔가 걸려요. 왜? 이거 끝나면 숙제해야 되는데 라는 마음 때문에. 자, 근데 이제 그것이 왜 시작되었느냐? 아이들이 잘못 훈련되면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먼저 영어 숙제를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해서 영어 숙제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영어 숙제 끝나면 뭘 해줘야 돼요? 아이들은 보상을 바라고 했을 거예요. 뭐 논다든지 쉰다든지 뭐 잠깐 뭐 게임을 한다든지. 그런데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 숙제 끝났니? 이제 수학 숙제 해야지. 수학 숙제 끝났니?
무슨 학습제 해야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것이 몇 번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변하냐면은 어차피 영어 숙제 끝나도 또 수학 숙제 해야 돼. 그러니까 노는 시간 없어. 그러니까 수학 숙제 하면서 놀자. 수학 숙제를 하면서 그 시간에 노는 거예요. 어머니가 옆에서 볼 때는 어때요? 집중력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겠죠. 그러니까 또 부딪히게 되고 실제로 성과도 잘 나지 않고. 근데 그 상태의 뇌를 좀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아이들의 뇌가 숙제를 하는데 수면파가 떠다닌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집중하는 것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때 놀자 하긴 하는 척 하는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어떤 훈련을 시켜줘야 되냐면 죄책감 없이 혹은 거리낌 없이 노는 법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과 약속을 하고 보상하는 방법, 보상하는 체계나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몸에 배도록 해줘야 됩니다. 일단은 먼저 뭘 해야 돼요? 먼저 뭘 해야 돼? 놀아야 돼요? 뭐 해야 될 일 해야 돼요? 먼저 해야 할 일을 하기. 그리고 보상을 하는데 보상은 뭐예요? 나중에 뭐 하는 거? 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일 하기. 근데 이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거리낌 없이. 죄책감 없이. 이렇게 노는 법을 아이들이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숭이가 길들여집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놀 때 놀고 공부할 때 공부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이걸 어렸을 때 훈련시켜야 돼요. 그런데 놀면서 다음에 해야 될 공부 걱정하고 공부하면서 하기 싫어가지고 억지로 하면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수면파가 떠다니고 이러면 안 되겠죠. 자, 두 번째. 보상의 체계들을 배워야 되고 그리고 보상하는 것들이 스스로에게 훈련될 때 원숭이를 길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계획입니다. 계획.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계획을 못 세워서 뭐 계획을 못 짜는 건 아니에요. 계획은 잘 짜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더 크게 나타나냐면 계획했던 것들을 실천하지 못하는 문제가 훨씬 큰 문제예요. 계획을 못 세워서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실천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또 벌어지냐면 계획을 아예 그냥 처음부터 안 세우겠다. 어차피 세워도 안 해. 이런 마음이 듭니다. 자, 원숭이를 길들이는 세 번째 방법은 계획인데요. 우리가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구체적으로 세워라. 그 다음에 실천 가능하게 세워라. 근데 이게 사실 이 말이요. 쉬운 말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세워라. 실천 가능하게 세워라. 자, 어떻게 세우면 실제로 실천할까요? 할 수 있을 만큼에 내가 다른 말로 한번 바꿔볼게요. 계획을 딱 세운 다음에 어떤 상태가 돼야 되냐면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이 정도는 오늘 할 수 있어? 지금 할 수 있어? 당장 할 수 있어? 이 마음이 생기면은 원숭이를 길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세울 때요. 계획을 딱 세우고 나서 오늘 지금 당장 할 수 있어. 이 마음이 드는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미루면은 안 합니다. 일단 이따가 언제 해야지 혹은 다음에 해야지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다음에 해야지라고 생각이 딱 드는 순간 그것은요 실패한 계획이 돼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면 이게 되는지를 봐야 돼요. 오늘 해야지, 지금 해야지, 당장 해야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게 되면, 실천하는 습관이 들면 뭐가 길들여진다? 원숭이가 길들여진다. 자, 원숭이를 길들이는 세 가지 방법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상상하라. 두 번째, 보상하라. 세 번째, 계획하라. 자, 하나씩 다시 살펴볼게요. 뭘 상상해요?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상해요. 먼저 해야 할 일하고 나중에 하고 싶은 일 하기. 하고 싶은 일 할 때는 죄책감 없이 거리낌 없이 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라. 세 번째, 계획은 어떻게?
오늘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라. 그리고 당장 실천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몸에 배면은 원숭이를 길들일 수 있다. 현재의 만족을 추구하는 그 원숭이.